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슬기로운 법률 생활로 갈 텐데요. 특히 이번 달에 중국의 광군제도 있었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각종 할인 행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실 텐데요. 관세청에 따르면요. 평소보다 이 기간에 통관 물량이 40% 넘게 급증하는데요. 그만큼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이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해외 직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도 직구 때 조금 하신다고. 네, 가끔 합니다. 네. 일단 아예 사서는 안 되는 것, 네네. 직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직구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물건 예. 고르셔야 됩니다. 일단은 직구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법들 명칭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관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법, 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법 관리법, 상표법, 저작권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제 따져보고 직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뭐 각각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세법상에서는 뭐 화폐, 채권이나 그밖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고요. 식물방역법상에는 당연히 병해충이나 흙이 묻어있는 식물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 장내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의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나 소고기 제품, 그리고 수산생물질법 관리법에서는 이런 수산품들 자체가 이제 구입이 불가하고요.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물품, 속칭 짝퉁, 가품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입이 금지됩니다. 안 되는 것들이 많네요. 네, 일단은 물품 선정 시에 이렇게 주의사항들이 좀 있는데 이런 해외 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 수수료나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자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는 먼저 구매자가 잘 따져보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흙도 안 되는 거고. 네. 흙이 묻어있는 식물도 안 되는 거고. 네.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뭐 비타민 같은 네, 것들 네. 해외 직구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구매 제한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예. 통관 시에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번에 이제 6병, 최대 6병 이상 또는 150달러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최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네네. 되면. 대량 구매로 재판매하거나 직구한 영양제를 되파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서 세관에 적발되면은 관세사를 통해 통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섭취를 한다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재판매 우려가 있는 대량 구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품목 그 성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네. 네. 그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과 원료는 차단 대상인 것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유해 식품 정보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비타민 같은 사실 일반 성분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구매하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꼭 이 사이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금지 품목 예를 들어드리면 네. 수면을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있습니다. 네네네. 예, 불면 증상을 완화하거나 뭐 시차 적응을 위해서 네. 좀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다른 해외에서는 영양제 코너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처방 없는 구매는 물론 직구도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서도 이게 금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꼭 사이트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그 비만 치료제 네네. 이거 많이 나와서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인데 이거를 이제 해외 직구로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해외에서 개발돼서 한국에서는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SNS에서 이 약품을 구매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광고 올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광고를 통해 약을 파는 것도 약을 사는 것도 모두 하시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 불법. 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한의사, 약국 개설자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네.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약물입니다. 그래서 처방전 없이 약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네. 또 해외 직구에서 요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판매하면은 일단 온라인에서 이 의약품을 이렇게 판매하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직접 구입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진위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불법 위조품인 경우에는 위류의 물질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출처도 성분도 불분명한 약품을 사는 것은 사실 내 몸을 위해서라도 꼭 피해야 될 일입니다. 팔지도 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수입 과자, 해외 네, 간식 네. 같은 것도 많이들 사세요. 네. 이 먹거리 같은 경우에 해외 직구는 어떻습니까? 직구로 들여온 해외 식품은 자가 소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용 수입 식품과 달리 뭐 안정성 검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매년 적지 않은 불량 식품이 적발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식약처가 발표를 한 걸 보면요.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 1만 2천여 건 중에서 10% 정도에서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해외에서도 좀 믿고 살 수 있는 좀 유명 상품 이런 것들을 사시는 건 괜찮은데 좀 유행한다라고 하면서 잘 모르는 브랜드, 뭐 잘 모르는 어떤 제조사에서 만드는 뭐 이런 간식 같은 경우는 좀 구매를 위험하죠.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식품에 들어가선 안 되는 원료가 들어 있으면 위험할 네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나 제조사도 따져보고 직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원재료를 직구한 다음에 네. 속도 말해서 2차 가공하는 경우 네네. 이걸 가지고 디저트나 간식을 내가 만들어서 먹는다 혹은 판매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먹는다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가공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이게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료여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판매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 어겼다면은 식품 압류 및 폐기는 물론 판매한 식품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네. 영업 정지나 영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 신고가 맞춰진 재료인지는 일단은 이 포장지에 한글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표시 광고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제품에는 뭐 제품명, 원산지, 성분, 뭐 소비 기한, 포장 재질, 뭐 보관 방법,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 이런 것들이 한글로 적혀 있거든요. 그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그 재료로만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로서 2차 가공을 하려면 정식 수입된 것만 써야 네네.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는 한 플랫폼에서 강아지를 해외 배송해 드립니다. 네네. 이런 글이 올라와서도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건 당연히 불법인 거죠. 네, 일단은 반려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일단 법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직거래나 이제 동물 운송업을 등록한 사람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서는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게 금지해서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걸 예. 사전에 거르지 못했고 다행히 또 판매 기록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판매업자가 이렇게 외국인으로 보였는데 소비자 신고가 빗발치자 플랫폼에서는 해당 상품을 삭제 조치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용어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강아지를 택배로 판매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게 그거의 상품으로 등재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자동으로 걸러내는데 어느 정도 좀 구멍이 있었나 보네요. 또 이게 해외 직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직구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굉장히 싼 가격에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국내 사이트에다가 되팔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자 80여 명을 모았습니다. 아, 투자를 또 유치를 한 거예요. 네, 네. 원금과 연 600만 원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뒤에 투자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여러 개 낸 뒤에 이제 국내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파는 게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제품을
중국 쇼핑몰에서 주문을 해서 그대로 구매자에게 배송했고 중간에서 가격 차액만 챙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판매가 저조했고 설상가상으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수익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제 이 사람을 경찰에 고소하게 됐어요. 근데 이 같은 판매 형태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져서 또 큰 문제예요. 그렇죠.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좀 질이 좋은 물건이라고 믿고 구매하는 제품이 사실은 이 질이 좀 떨어지는 중국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이라는 사실 때문에 좀 많은 소비자들도 돈을 좀 날리고 좀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앞에서도 4311님이 그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주변에서의 투자 권유 들으셨다고 의심된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표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인데 원금이 보장된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싸게 산 중국산 제품 같은 거에다가 국내 제조사나 브랜드를 갖다 붙이는 일명 이걸 택가리라고도 하는데 네. 이것도 문제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일부 국내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것처럼 태그를 교체해서 판매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그 소비자원의 상담이 접수된 의류 관련 상담은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의류 태그를 국내 브랜드로 바꿔서 다는 이 택가리 관련 상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택가리 과정에서 옷값은 최소 2배가 뜁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이제 중국 쇼핑몰에서 배송비 없이 살 수 있는 2만 원짜리 원피스가 한국 플랫폼에서는 버젓이 4만 원에 팔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국으로 허위를 표시해서 국내에서 거래하면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그리고 상호와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라벨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섬유 혼용료를 비롯해서 뭐 제조자명, 뭐 수입국, 뭐 제조국, 제조일자 등을 의도적으로 거짓을 표시하면은 모두 다 불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같은 원단이고 같은 디자인인데 뭐가 문제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제조국, 제조일자 등등을 위조를 하는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라는 거고요. 또 그게 안전성도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 피싱 범죄도 같이 들고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관련된 문자들도 간혹 오는데 네네.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그 해외 물류 회사를 사칭해서 뭐 국제 특송 알림 뭐 이런 문자 받아보신 경험들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피싱.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세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이쪽 URL을 확인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품이 오는 과정을 알려주는 듯한 URL 주소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이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에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뭐 계좌 개설이 완료됐다. 본인이 아닐 경우 문의하라. 해외 직구 금액이 결제 완료됐다. 뭐 이런 문자가 오면 사실 이거 내가 결제한 적도 없는데 뭐지?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클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자들을 보내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업체들도 좀 적발이 됐는데요. 이 업체들은 10년 동안 문자를 수십억 건이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네, 그렇죠. 온 국민이 몇십 차례씩은 받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발송을 할 경우 불법 메시지는 즉각 제재를 받는데 네. 외국 통신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 이게 제재가 좀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뭐 의뢰인 측으로부터 한 건당 14원에서 20원씩 받아서 10년 동안 485억 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금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은 아주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이분들 다 모두 구속되고 불구속 송치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범죄 수익 50억 원도 몰수할 예정이라고 수사기관은 밝혔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조심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네. 특히 소비의 폭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국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더 많아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더 유의해서 물건 구매하시고 핸드폰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연말에 해외 직구 많이 하실 텐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